안녕하세요. 저희 조사방법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과목 앞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 조사, 방법론 또는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 조사방법론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리서치 메소돌로지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어떤 연구나 또는 그런 사회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이론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이거는 개념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보면 사회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과목이에요. 이 관련된 과목이 사회학, 정치학, 또는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면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마케팅과 관련돼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그게 하나의 이론이면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 상에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려면 정말 광고를 갖다 늘렸을 때 매출액이 늘어나는지를 갖다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론이고 가설이고, 그러면 그런 걸 측정하고 분석할 때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통계적인 분석이 들어가요. 그렇죠?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아니면 뭐와 뭐가 다르다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국가 간의 차이를 볼 때라도 국가 간의 학력 수준이 그 나라의 GDP하고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더라. 이런 것들을 보려면 진짜로 그런 거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정을 하고 얼마나 다르면 우리가 그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를 정말로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얼마나 다르다라는 걸 갖다 결정할 때 통계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구축하는데 조사 방법론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과학적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이제 규칙들이 있어요. 그냥 직관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분석을 해야지 이 결과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신뢰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개념을 갖다 도입해가지고 도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조사 방법론에 있어서의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틀, 즉 수리적으로 또는 계산하는 부분은 다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 통계학 관련 교과목, 상경계는 경영 통계가 될 거고 또는 계산 통계, 응용 통계,
그런 통계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내용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수업 중에 제가 통계 분석과 관련돼서는 원리라든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테니까 선수 과목은 필수는 아니고 좀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된 시험으로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조사 분석사는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담당하는 그런 자격직인데요.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선거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하고 투표율 차이가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유의미하느냐 또는 뭐 오차의 한계 안에 있느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시장조사라든가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신제품 관련돼서 소비자의 성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한 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다양한 설문조사나 조사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제도는 받아들여진 또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하게 전달이 된다 또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조사하는 그런 그 회사들, 리서치 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 관련된 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목의 어떤 목차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과목의 목차에서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부분에 과학적 조사란 무엇인가, 설계, 연구 문제와 가설, 여기까지는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걸 갖다 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조사를 할 때 어떤 작업들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조사하려면은 누구한테 조사를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 게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조사한 결과를 설문지를 돌렸다라고 하면 그 설문지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설문지의 항목을 예를 들어서 3점 척도, 좋다, 보통,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될지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잘 모르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하고 싶은 대상이 전체 한 10,000명쯤 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알고 싶은데 그 중에서 몇 명만 표본으로 샘플로 해서 하면은 이 결과를 내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게 이제 조사의 실행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럼 이제 조사를 해갖고 설문지를 통해서 응답을 갖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계 분석을 해서 이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이걸가 통계적인 수치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라고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연구를 의뢰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얘를 이제 좀 체계화 시켜서 그래프를 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서 과학적 조사는 무엇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측정을 할 것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가설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결과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과가 나온 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분석과 관련돼서 통계적인 거를 한 5개 정도의 챕터로 나눌 거고요. 이게 일련의 연구조사와 관련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세분화된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해갖고 전체 우리 이 조사방법론이라고 하는 강의의 구성을 갖다가 한번 계략적으로 그 연결도를 그려봤고요. 강의 진행은 이게 뭐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케팅과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또는 조직과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방법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실제로 뭐를 조사할 때는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강의로만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구체화가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뭐 통계 프로그램,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범용인 엑셀을 사용할 텐데요. 엑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갖다 돌려보고 실제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뭐 설문응답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통계적으로 얘를 분석해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실습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